오후장 디펜스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또 오늘도 변함없이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식 투자자들의 목적은 주식이라는 게 이제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는 거. 그 기간은 각자 또 다 다르지만 손실이 목적인 분들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주가라는 게 떨어지고 조정받으면은 이 분명히 싼 때 사는 게 맞는데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못 사고 오르면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추격해서 따라 사고 그러면 이제 덜컥 물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시점인가? 오후장에는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인지 어제 변덕스러운 외국인 선물 사다가 오늘은 팔고 자, 어느 분부터 먼저 오후장 지수 전망을 좀 해주실까요? 최현덕 매니저부터 할까요? 일단 오후장을 보면은 변동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후장에 올라간다 또는 더 빠진다 이거는 저도 모르겠고 낙폭을 줄인다든지 네. 추가로 더 하락한다든지 왜냐면 미국장 대비해서 지금까지는 양호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빠질 수도 있지만은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만의 어떤 이유 때문에 더 많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나스닥 빠진 것 대비해서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어떤 하방 경제를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 경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간밤에 왔었던 지났던 일도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 경기도나 발언 때문에 심리가 좀 무너졌고 여기 이제 소비자 기대 지수라든가 GDP 전망이라든가 이런 어떤 경기 지표들의 어떤 전망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는 이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닌가 그런 공포 심리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그 심리가요. 네. 상당히 좀 약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보도는 그렇게 나오죠. 네, 1년 뒤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1년 뒤에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게 60%까지 올라갔던 거고 어제는 그 60%가 이제 57%까지 좀 줄어들어서 네.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최고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투자 심리가 가장 문제였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신호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고 결국 관세 때문에 계속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우려가 더 커지는 건데 지난번에 이제 백악관 고문도 살짝 그런 얘기를 했었고 트럼프까지 약간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는 정말 오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공포 심리가 더 강해졌던 건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이 S&P 500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을 조사한 이 팩트셋의 결과를 봤더니 이 500개 기업 중에서 침체를 언급한 기업이 13개거든요. 네. 근데 5년 동안 평균 보게 되면은 약 80개 정도의 기업이 침체를 언급했던 거고요. 10년 평균은 60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 대비해서 어떤 그 경기 어떤 이제 그 전방에 가장 가까이 있는 기업들의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그런 체감은 많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관세에 의한 어떤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것들이 약간 둔화되는 경기 지표에 의해서 좀 심하게 좀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기술주들 그다음에 어떤 AI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상승을 이끌었던 게 개인 투자자들인데 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안 좋아지면서 많이 빠진 부분이고요. 다만 저는 이 부분은 이미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그 심리가 저점을 찍은 상황이고 다시 좀 올라와주고 있고요. 특히나 가격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나스닥 퍼 같은 경우도 30배에서 25배로 내려버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당장 지난주보다도 훨씬 이제 싼 구간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는 이런 공포 심리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반발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다만 그게 오늘 밤인지 내일 밤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관세였던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 달엔 또 중국을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상에 대한 어떤 실마들이 이제 수면 위로 살짝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 침체의 우려감에 있던 어떤 근본적인 원인도 관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투자 심리가 다시 좀 어떤 불안한 그런 투자 심리가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는 지금 구간이 이제 어떤 저점 부분 맞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지금 어떤 시장의 하락이 무서워서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조건 보유고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당장 오늘이냐 이런 것보다는 이번 주 후반부터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고 또 우리 오늘 오전에 보시면은
국내 어떤 정치 리스크가 또 풀릴 수 있는 그런 내용 나와 있거든요. 네. 내일 모레 또 뭐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봤을 때 추측이죠 아직은. 예, 오후, 예상. 네, 그러니까 오후부터 이번 주 후반부터는 시장이 좀 강한 돌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오늘 화요일이니까는 네네. 오늘 내일 정도는 우리가 이제 오히려 좀 저점에서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이 정도까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아요 느낌에. 저는 오늘 이길 바라고. 저도 물론 오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환율을 보고 있는데 환율이 뭐 60원에서 걸려가지고 좀 밀리고 유로화가 올라오고 엔화도 강세고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지금 아시아에서 약한데 낙폭은 조금 줄이는 것 같긴 한데 자 일단은 뭐 수급이 시장의 중요한 키이긴 하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을 무시할 수 없는데 어제 김종일 의사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수에 대해서 좀 이채롭다라고 해서 시장 방어는 됐는데 오늘은 또 뒤엎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 현물은 2,400억 매도, 뭐 코스닥은 샀다 팔았다니까 뭐 25억인데 이건 빼고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9천 계약 순매도 오늘 현재 시각. 그리고 뭐 풋옵션을 샀다가 지금은 양쪽 다 매도를 해서 가둬버리는 것 같긴 한데 요 파생 보고 있으면 얘들 그 지수 저기가 보이잖아요. 대충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네, 일단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주식 선물에 대한 매수가 외국인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수가? 네, 주식 선물이 아니고 주식 선물. 주식 선물. 개별 주식 선물에 개별 대한 주식 매수가 어제 지수 이제 선물 말고. 네, 어제 이 시간에도 한 2천억 정도였는데 지금도 한 600억 정도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어제 계약수 기준으로는 플러스로 이미 돌았고 오늘 추가적으로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현물이나 그다음에 지금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 이 선물 시장의 매도와 더불어서 지금 월물 교체 기간이다 보니까 지금 6월물의 미결제 약정이 3만 계약 이상 증가하고 있고 이러면 뭐 종가 구간까지 한 5만 개 정도 증가한다라고 보면 그러면 한 15만 계약 정도까지 늘어나는 것이니까 기존 물량의 한 70%가량이 이미 이월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선물 옵션의 이 동시만기 교체기에서 지금 이런 하락 구간으로 뭔가 좀 이월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베이시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해서 마이너스, 이론 베이시스보다 많이 마이너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선물 시장에서 그게 뭐 해지용이 됐든 아니면 시장의 뭐 하락 방향을 보든 일정 부분의 하락 포지션에 계속 유입이 있다라는 것은 주목할 만한 포인트이긴 하죠. 부담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5일째 시장의 등락이 계속 있지만 양봉이에요. 물론 종가가 어떻게 끝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시장에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가 매수의 의지가 그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있느냐가 중요한데 네. 아직까지는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오늘 나스닥 4% 밀렸지만 우리 시장이 2%에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고 있는 힘은 그러게요.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뭐 내일 미국 시장이 뭐 반등할지 여부도 알 수 없으나 내일 미국 시장이 오늘처럼 뭐 추가적으로 급락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는다면 저는 뭐 우리 시장의 여전히 자생력은 살아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전히 최현동 매니저와 마찬가지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고 올해는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낫다라고 보는 편이지만 이렇게까지 뭔가 또 추세를 흔들리는 구간에서 신규 매수는 조금 한번 신중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우리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여러 가지 요소를 꺾어야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어차피 모두 부양책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비싼 주식보다는 싼 주식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우리 시장도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뭐 적극적인 저가 매수 기간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현금이 없이 대부분 주식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구간에서 뭐 추격 매도할 만한 그런 자리는 뭐 업종과 종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정확히 고점 팔고 저점 매수하고 막 이러면 참 이상적으로는 좋지만 그게 안 되죠 항상. 타이밍을 놓치면은 뭐 이미 지켜보는 거다라고 또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자 위기라는 말은 항상 얘기하지만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죠. 지금이 뭐 위기다라고 해도 위험하지만 기회도 분명히 있는데 이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게 우리 또 소명 아니겠습니까? 네. 항상 또 뭐 과열되면은 조금 이렇게 진정하시죠라고 하는 게 또 우리이고 너무 이제 쏠려서 밑으로 지금 막 위축되면은 화이팅, 뭐 아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적인데 하여튼 제가 보는 데비타들의 몇 가지들은 저는 좀 긍정을 좀 다시 보고 싶다. 현재 시점에서 뭐 뉴욕이 어제 4%, 뭐 나스닥 4% 이미 그거는 개장하고 10시 우리 들어갈 때쯤 되면 다 끝난 거잖아요. 네.
추가로 더 오늘 저녁에 확 휘느냐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딱 근본적인 원인을 좀 보게 되면은 경기 침체 우려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소비자 기대 지수도 전망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게 나았던 거고 여기에 이제 그 지난주에 백악관 이 경제 자문위원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경기의 침체를 뭐 각오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공포를 되게 심하게 자극한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이 경기 침체가 온다는 신호가 확실하게 나오는 것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S&P 500 기업들의 실적 컨퍼런스 콜을 봤을 때 침체를 언급한 기업은 13개밖에 없단 말입니다. 네. 보통 경기 침체 신호가 오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60개 기업 이상의 어떤 경기 침체 신호가 나올 텐데 그런 게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최근에 우리가 이 시장 받는 구간을 본다 하더라도 브로드콤도 실적 발표하면서 꽤 괜찮은 실적이 나왔고 전망도 강하게 했고 네. 어제 발표된 TSMC 지금 한 달, 두 달, 2개월 동안의 실적도 작년보다 훨씬 높게 나왔는데 TSMC가 작년에 성장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이 엔비디아 덕분에 꽤 높은 성장을 했는데 이번 연도 두 달 같은 경우는 더 높은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1분기 3개월까지 봤을 때도 그 성장은 한 1에서 2%더 높을 거로 보여지고 있고 그런 것 좀 봤을 때 기업들은 일부 기업들은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하겠지만은 많은 기업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고 네. 그런 거 봤을 때 결국 지금 시장은 어떤 과도한 공포에 빠졌기 때문에 다시 반등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떤 심리적으로 봤을 때 항상 최고점에 매도하고 싶고 네. 또 최저점 매수하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빠질 때는 무서워서 이제 못 사거든요. 그렇죠. 손이 잘 안 나가죠. 네, 지나고 나면은 저희가 저점이었구나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은 뭐 신도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무도 알 수 없는 건데 지금 정도의 구간은 뭐 일주일 한 달 전보다도 완전히 저평가됐고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가 어제 15% 빠지면서 고점 대비해서 그야말로 뭐 곡소리가 고점 울렸겠죠. 대비해서 반토막. 네. 우리가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우량했던 그 잘 나가던 테슬라가 반토막 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네. 그만큼 이제 어떤 공포 심리가 좀 그게 다랬다는 겁니다. 근데 테슬라만 본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은 전기차의 어떤 그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빠지고 있지만은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예상했던 결과인데 생각보다 계속 나오고 있던 건데 사실 테슬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이거든요. 네. 그런 계획은 스페이스X하고. 그런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건데 어떤 전기차에 대한 실적 그런 것들이 굳이 전기차에 대한 실적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라 투자 심리, 그러니까 어떤 공포심에 대한 매도가 다 몰린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좀 돌아나기 시작했을 때 아마 그런 투심이 좀 괜찮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일단은 브로드콤하고 TSMC 같은 경우는 실적과 전망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어떤 전망이 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저는 지금의 구간은 뭐 경기 침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기업들의 실적 또는 AI 수요 이런 게 둔화되는 것들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런 과정을 봤을 때 그런 거에 어떤 자신감을 갖고 좀 그 매수 전략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 부담해서 하시되 지금 정도면 충분히 좀 자신감 있게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를?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테슬라만 빠진 게 아니라 빅테크가 다 빠졌는데 저는 굳이 미국 빅테크에서 고려되면 테슬라인 것이고요. 우리 기업 중에서도 지금 뭐 반도체부터 반도체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네.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 우리 기업도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이 AI 쪽에 모멘텀을 갖고 있던 기업들이 네. 이쪽에도 그 올라갈 종목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제 이번 주에 우리는 이 정치 리스크 해소가 되면은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뭐 국내 주식으로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정치 리스크 참 답답한데 언급을 참 피하려고 노력하는데 경제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워낙 지금 첨예하게 밀접해요.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 불확실성만 해소가 되면은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들은 지금 좋잖아요. 달러 약세, 원화 매력도도 있고 또 시장 금리 내려가고 있고 외국인들도 분명히 지금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불확실하니까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이 답답한 체증만 뚫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나마 그래 시장이 이렇게 조정받을 때 보면 시세판에 이렇게 보면은 플러스 나는 기업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 종목은 수급의 주인이 있나?
뭐 약간 그런 느낌. 뭐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뭐 대형주 영역보다는 주로 이제 중소형주 중소형주. 영역에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담보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죠. 특히 뭐 미국의 그 닭 가격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연속성을 우리가 뭐 담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죄송합니다. 네. 뭐 미국이 계란 수출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일부 수출할 수 있죠. 근데 그렇죠. 네. 얼마나 그 배로 운송해 가면 저장해서 온도 조절해서 보관을 해야 되고 하는데 항공기로 그러면 계란을 놔두나? 뭐 어떻게 닭을 수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모멘텀을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오늘 뭐 있고, 그다음에 뭐 대형주 중에서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뭐 일부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저는 오늘 강세 종목보다는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잘 버티고 있는 종목 쪽에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네. 예를 들어서 기아 같은 경우 가장 관세에 민감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불확실성은 관세일 수 있는데, 기아를 뭐 최근에 차트 움직임 보시면 굉장히 견조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오른 것도 없고 내린 것도 없지만 굉장히 견조하게 버티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굉장히 견조하게 보합권에서 버티려는 시도. 그다음에 최근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찌 보면 중국 증시와 좀 민감하게 붙어 있습니다. 지금 뭐 상해 증시하고 홍콩 증시도 낙폭을 빠르게 줄이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도 어느새 뭐 낙폭이 1.5%까지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이 빠지는데 우리가 올라갈 일은 만무합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이 0.5 빠지면 우리 1% 빠지고 네. 미국이 1% 오르면 우리는 안 올라가고 이게 이제 일반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는 이게 완벽하게 뒤집어져서 미국이 빠지던 말던 우리가 오르다가 최근 들어서 미국 빠지면 시가에 반영하고 계속 저가에 매수 들어오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자 이런 분위기 전환 자체를 여러 가지 이제 부양책과 한번 결부해서 생각해 본다면 저는 시장에서는 지금은 잘 버티는 종목군들에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플러스를 내는 종목도 중요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는 종목군들 한번 주목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플하네요. 시세가 버티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안에 숨어 있다. 그렇죠. 이게 뭔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것도 하나의 그 지표니까 투자 심리라는 게 사실 눈에 보이는 거에 많이 휘둘려 다니죠. 근데 제가 가끔 표현 쓰지만 투자자의 마음은 이제 갈대와 같아서 이리 쏠렸다가 저리 쏠렸다가 오늘은 뭐 와 또 뭔가 큰일이 났구나라고 하지만 내일 또 시세가 반등하면은 그렇지 이렇게 또 하죠. 네. 사실은 뭐 그게 맞아야 될 거고 우리가 뭐 주가 떨어지는 거를 손모아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잘 돼야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오장 디펜스 경기 침체를 이기는 기업.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바이오 쪽은 오늘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시장 대비 잘 버텨주고 있고 사실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또 치료는 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특히나 지금 바이오 이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 네, 그 경기 방어주로서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서도 바이오 기업들이 올랐고, 네. 근데 우리 바이오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던 종목들이 의약품 판매라기보다도 신약을 개발하고 그런 신약 이 플랫폼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한테도 관세가 적용 안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어떤 그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미 어떻게 보면은 미국 빅파마들과 어떤 계약 관계에 있어서 거의 확정적인 수익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변화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쪽은 좀 계속해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떤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끝났을 때 결국은 이 경기 침체도 우리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런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그런 경기 침체를 이겨내고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 네.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금리가 막 올라갔을 때도 엔비디아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 고금리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올라갔던 건데 저는 지금 이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결국 돈을 벌 기업은 휴머노이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일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보고서 하나 나왔는데 네. 이 휴머노이드 시대를 대비하라는 보고서인데요. 숫자를 하나만 좀 비교해 보자면은 2030년까지면은 이제 한 5년 남은 거잖아요. 근데 5년 뒤에 연간 100만 대의 글로벌 판매량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양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5년 뒤에 100만 대 전망하는 건데요. 이 100만 대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 아이폰의 연간 판매가 2억 2,500만 대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폰은 우리가 뭐 한 200만 원 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훨씬 비싼데 네. 이 아이폰 중국산 뭐 1,800만 원인가 뭐. 제일 싼 게 뭐 1,800, 2,200만 원. 어. 지금 뭐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8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전망하는 것은 이제 양산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싸질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2030년도에는 100만 대 판매가 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건데 아이폰 판매가 2억만 대가 좀 넘어가는 건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100만 대가 나온다면 물론 전망이긴 하지만은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 중에서 뭐 애플을 능가하는 기업들이 몇 개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 봤을 때 결국 이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기업을 본다면 기업을 살릴 것이고 그런 기업은 아마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늘도 종목은 그쪽에서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경기 침체 우려를 이기는 방어.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경기 방어주 뭐 이래서 통신, 유틸리티는 이제 이 에너지 쪽이죠. 경기가 좋든 나쁘든 써야 되는 것들. 뭐 그리고 또 제약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런 개념은 조금 다 허물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뭐 다른 새로운 개념이지만 휴머노이드라고는 로봇도 어떤 필수적인 요소로 소비재로 자리매김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관련 기업을 선택을 하시고 자 그다음에 김종윤 이사는 좀 주목하는 섹터 같은 게 있나요 지금? 네, 일단 뭐 기존에 말씀드렸던 뭐 최현덕 매니저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시장을 뭐 이 1, 2월 달에 이끌었던 주도주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고 뭐 저 역시 뭐 얘기 드렸던 많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다시 뭐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조선방산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최소한 홀딩 혹은 뭐 조정시 매수 관점은 뭐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최근에 올라왔다가 좀 가파르게 또 조정받고 있는 그 종목군들이 철강화학 쪽 종목군들인데 네. 이게 최근에 고개 바짝 세웠다가 또 이틀간 하락 때 민감하게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의 지금 특성도 보시면 잘 버티고 있는 아예 오른 게 없어서 버티고 있는 뭐 자동차 이런 것들도 버티고 있지만 이런 종목군들의 지금 특성이 뭐냐면 오를 때는 거래를 바짝 붙였다가 빠질 때는 거래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바뀌고 있다는 포인트를 보고 있다라는 거고 이들 종목에 바뀌고 있는 포인트는 관세 아니죠. 업황 아니죠. 지금은 중국 쪽에서 공급을 줄일 거냐가 핵심이고 그래서 만약에 중국 쪽에서 정말로 공급이 줄어든다면 일정 부분의 반등은 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철강이나 석유화학 쪽의 대형주들도 업황 자체가 개선될 만한 유예는 별로 안 보이지만 중국 쪽에서 공급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주가의 일정 부분의 반등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거 한 축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게 뭐 주도주고 앞으로 좋아질 거다가 아니고 네. 지금 계속 이제 양쪽 전략을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잘 움직이고 있던 종목군들은 최소한 뭐 보유,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가되 지금 현재 구간에서 소위 바닥에서 좀 끌어오르는 그런 종목군들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뭐 석유화학이나 철강 쪽 대표 종목군들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추세를 판단할 때 보통 그렇게 기술적으로는 많이 그러죠. 상승은 길고 상승이 예를 들어서 한 3일 올라가고 하루 쉬고 그다음에 하락이 하루 쉬는데 상승 3일분을 다 까먹으면 안 되지만 뭐 그렇게 추세가 상승 추세가 살아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김종현 의사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할 때 거래량이 실리고 조정받을 땐 거래량이 좀 줄면은 사고자 하는 매수는 강하고 팔고자 하는 건 약하니까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후장에 디펜스 전략으로 아까 뭐 휴머노이드 네, 휴머노이드 말씀드렸지만 그쪽 패턴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러니까는 이제 휴머노이드가 최근에 휴머노이드뿐만이 아니라 이 AI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조정이 나왔는데 대부분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제 거래 좀 줍니다. 네. 그래서 줄었을 때 뭐 매물대가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 뭐 덜 나왔다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네. 저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결국 관세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고 관세 때문에 눌렸던 종목들이 휴머노이드고 자율주행이고 이런 어떤 미래 기술, 그러니까 이 AI 모멘텀이 묻어있던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관세라는 어떤 벽을 만나서 조정이 받았던 거란 말이죠.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휴머노이드고 또 어찌 보면 이 AI의 결과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쪽을 보는 거고요. 다만 자율주행이나 이런 AI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 또 의료 AI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관세라는 벽을 만나서 빠진 건데 결국 관세는
사실 뭐 저는 뭐 내일 뭐 협의했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네. 이미 충분히 지금 그 막간세를 쌓고 있고 또 특히나 트럼프가 중국 간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나올 거라 본다면 결국 그때 가장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그것 때문에 빠진 것들이거든요. 어떤 모멘텀 살아있는데.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휴머노이드 말씀드립니다만은 네. 결국 AA 쪽의 모멘텀은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저는 오늘 또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 여기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또 타점이 오고 있어서 또 그 종목 하나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기업을 준비해 주시러 이동해 주시고요. 예, 최현덕 매니저였고요. 고맙습니다. 네. 김종인 회사께 또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재료라는 것이 반복되면은 뭐 우리가 비근한 예로 때리는데 자꾸 또 맞고 또 맞고 그러면은 거기에 둔해지잖아요. 네.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닌데 자꾸 군대식 그 표현이 아직도 살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재료가 이제 중첩되고 뭐 관세이건 또 경기에 대한 거 뭐 어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은 그 좀 재료 가치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할 텐데 어떨까요? 네, 지금 뭐 관세와 관련돼서는 뭐 추가적으로 더 나오거나 아니면 진짜로 세게 당장 뭐 내일부터 말을 뒤집을 수 없을 정도로 바로 뭐 시도한다 뭐 이런 게 나오면 아마 좀 시장에 충격이 될 수 있지만 네. 동일한 재료로는 아마 미칠 수 있는 효과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핵심 포인트도 결국 경기 둔화를 인정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경기 둔화를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트럼프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1년 내내 경기 둔화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까? 주식시장이 폭락하는데도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까? 그동안 주식시장에 준다고 했던 혜택은 아무것도 준 게 없지 않나?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뭐 만약에 뭐 미국 시장에 급락이 나온다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뛰어들어서 또 주식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 쏟아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그동안 약속했던 뭐 감세라든지 이런 것들 뭐 대대적으로 내놓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저는 꼭 두려워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너무 비싼 아니면 뭐 모멘텀이 꺾이고 있는 종목군들만 제외한다면 저는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좋은 네. 종목군들은 관심 가져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같이 그 의견에 동의하고 힘을 내보도록 하죠. 내일은 또 희망의 저기를 메시지 전달할 것을 약속하면서 알파경제 김종효 의사로부터 오후장 디펜스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